찬성팀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해외 생산기지 확대는 국내 산업의 생존을 위한 합리적 대응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고관세 강화는 단순한 수출 비용 증가를 넘어 시장 진입 자체를 제약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지 않으면 수출과 고용이 동시에 위축될 수 있습니다. 반면 해외 생산을 통해 관세 부담을 줄이면 시장 접근을 유지하고 국내 산업 기반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한국자동차 모빌리티 산업협회에 따르면 현대차가 미국 엘레베마 공장을 설립한 이후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는 과정에서 현대 기아차의 생산 능력이 향상되고 국내 생산도 26.5%, 고용은 29.7% 증가했다고 합니다. 해외 생산기지 확대는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국내 일자리를 줄이기보다 산업 경쟁력을 유지 및 증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생산기지 확대는 산업 구조 전환의 기회입니다. 한국은 제조업 비중이 높지만 이익률은 낮습니다. 해외 생산을 통해 저부가 공정을 외부로 분산하고 국내를 R&D, 설계 중심의 고부가 가치 구조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핵심은 이러한 전환을 가능케 하는 정책적 능동성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도 주력 산업 혁신, 소부장 자립화, AI, 바이오 신산업 육성을 목표로 합니다. 해외 생산기지 확대는 첨단 산업 중심의 재편을 유도할 계기입니다. 해외 생산기지 확대는 지역 불균형 완화의 기회입니다. 보호무역의 부정적 효과는 이미 비수도권 제조업 도시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 단순 제조업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 첨단 신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최근 정부는 대구에서 AI 로봇 중심 도시 구상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3,200억 원을 투자해 1만 개 일자리를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수도권에 집중된 첨단 산업을 전국으로 확산시켜 지역 산업 공동화와 사회적 비용을 완화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결론적으로 해외 생산기지 확대는 주력 시장의 접근권을 확보하고 국내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며 지역 균형을 강화함으로써 국내 경쟁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담보하는 순편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찬성층 입론 마치겠습니다. 네, 반대측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 2기의 고관세 정책은 동맹국을 포함한 전 세계 기업들에게 커다란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기업의 해외 생산기지 확대는 장기적으로는 산업 주도권을 외부에 의존하게 되는 구조적 한계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저희 반대측은 이런 해외 생산기지 확대가 우리 경제의 실질적 순편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타국가가 고관세를 통해 요구하는 해외 생산기지 확대의 방향은 우리 국익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29일 합의된 관세 협상의 최종 합의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과의 조선업 협력을 위해 1,500억 달러라는 막대한 규모의 생산 투자를 약속하였습니다. 이는 미국의 제조업을 부흥시키기 위한 자국으로의 생산기지 확대라는 정책적 흐름에 우리가 합의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명백히 우리에게 비용으로서 작용합니다. 둘째, 해외 생산기지 이전은 지역 경제와 국내 산업 생태계의 불확실성을 높입니다. 기존의 생산기지 해외 이전은 국내에서의 부족한 생산 능력 보충의 목적이었으나 지금은 기업들이 관세라는 외부 압박에 의해 국내의 주요 생산 시설을 이전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 인구 고용과 경제 등의 국내 산업 생태계도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자본과 시간이 해외로 유출되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셋째, 해외로의 기술 및 인력 이전은 핵심 생산 노하우의 유출로 이어집니다. 기업의 생산력을 좌우하는 것은 생산 전반에 내재된 암묵지입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형태로 현지 공장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국내 핵심 기술 인력의 파견과 기술 이전, 그리고 현지 인력 교육이 불가피하며 이 과정에서 핵심 공정에 대한 노하우가 해외로 이전되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따라서 저희 반대측은 해외 생산기지 확대가 단기적으로 부담을 초래하고 장기적으로 기업과 지역 경제를 보호하지 못하며 암묵지라는 우리 산업의 핵심 경쟁력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 찬성 측 입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다시 찬성 측 입론을 이제 해외 생산기지 확대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무역 장벽이나 이런 것들을 제약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들었는데, 저희는 이것이 가질 수 있는 실질적인 순편익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찬성 측에서도 얘기하신 바 있듯이 이 어떻게에 관해 구체적인 방안을 듣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반면 우리가 지금 트럼프 상대로 1,500억 조선업 투자를 약속한 사례에 있어서도 합작법인 설립 강제와 같은 기술 및 핵심 인력을 유출시킬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고, 바이 아메리카와 같은 조건으로 인해 미국의 부품이나 인력 고용을 강제한다는 측면에서 결국 핵심 산업이 가지는 가치인 중간재의 수요 증가 자체를 우리가 외주화함으로써 해외 생산기지 확대가 전반적으로 핵심 산업이라는 것의 경쟁력 자체를 떨어뜨리고 결국 해외로서 그냥 외주화하는 결과로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취지로 반박드리고자 합니다. 첨언하겠습니다. 찬성
반대측에서는 고관세 회피를 위해 한국 기업이 해외 생산 기지 확대를 통해서 관세 부담을 완화하고 시장 진입의 장벽을 해소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 반대측은 오히려 해외 생산 기지 확대가 대한민국의 산업의 그리고 경제 구조의 불확실성을 더욱더 높일 수 있지 않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미국의 정책 기조는 바이든 트럼프에 이어지기까지 굉장히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으며 그러한 트럼프의 정책 역시도 일시적인 것일 수 있는데 그거에 하나에 맞춰서 고정비용 설비를 해버린다면 그것은 고정투자는 섣불리 회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불확실성을 오히려 더 높일 수 있는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찬성 측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찬성 측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말씀해주신 정책적인 불안정성의 강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언제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트럼프 정부에 의해서 촉발된 일방적 보호무역주의가 굉장히 더 그 수준을 높였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기존에도 계속 예를 들면 2000년대, 1980년대 원조 경제에서 중화공업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재편되거나 하는 과정에서도 그러한 불확실성이 있었고요. 저는 이번에도 비슷한 구조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으로 오히려 기회이자 가능성의 지대로 이 불확실성을 활용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도 질문해 주셨는데요. 해외 생산은 관세 회피뿐만 아니라 GVC 재편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시장 종속이 아니라 IRA나 USMCA 등 공급망 협력 체계 안에서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확대하는 과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시 중에 하나가 국내 본사는 설계, 연구, 핵심 소재 공급을 담당하고 오히려 고부가가치 부문으로 산업을 재편하는 아이폰과 폭스콘의 사례를 한번 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한국무역보험공사 보호무역주의 심화와 수출에 대한 영향 시사점에 따르면 그리고 산업연구원의 보고에도 따르면 본국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을 재편하고 해외 생산 기지를 확대하는 전략은 아이폰과 폭스콘의 사례에 따르면 미국의 6,200만 대 수출을 통해서 미국에는 320억 달러, 중국에는 24억의 부가가치를 생산했습니다. 그런 측면들을 확인해 봤을 때 우리나라가 낮은 이익률을 가질 수밖에 없게 산업의 재편이 되고 있는 제조업 중심이 아니라 고부가가치 R&D 연구 설계를 통한 산업 전환의 기회로 이번 일방적 보호무역 조치의 확산에 의한 해외 생산기지 확대를 활용할 수 있는 전략적인 가능성의 영역이 충분히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선 해외 생산기지 확대가 우리나라의 산업 재편 그리고 고부가가치 산업을 한국에 확대하는 식으로 다른 저부가가치 산업을 외주화하는 식으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식으로 받아들였는데 한국 경제의 성장 과정을 보아도 자본 집약적이고 기술 집약적인 고기술 제조업 위주로 우리가 성장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생산성 향상이라는 실익이 예전에는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노동 집약도 측면에서는 이러한 기술들이 낮고 결국 국내 고용에는 어느 정도 불리한 영향을 미쳤다라는 결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이제 생산성 향상이라는 실익 자체가 지금 확실치 않은 상황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고용의 불안정이라는 것은 확연히 보이는 상황에서 결국 우리가 지금 얻을 수 있는 명시적이고 실질적인 건 없는데 국내 고용의 불안정성을 부여할 수 있는 해외 생산기지 확대는 지금 시점에서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라는 취지로 반박드리겠습니다. 네, 첨언하겠습니다. 상대팀께서 이제 1980년대 중화학공업의 재편을 예시로 드시면서 이제 기존의 종래의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을 어떤 하나의 지금의 사례와 동일하게 접근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종래의 경제 발전은 정부의 적극적인 산업 보호와 유지라는 어떤 국내의 정책적인 환경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지 그것이 지금 현재 미국으로 해외 생산 기지를 확대하는 것과는 전혀 동질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이번 해외 생산 기지 이전은 역대급 규모의 첨단 분야를 포함한다는 점을 또한 강조드리며 빠져나가는 산업 분야 자체가 어떤 지금 현재 얘기하시는 것처럼 어떤 저부가가치 산업이라든가 아니면은 노동 중심의 산업만으로 국한되지 않는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상대 측에서 얘기하시는 것은 종래에 우리가 생산 설비부터 기존의 세계적이었던 수준의 어떤 R&D 산업까지 꾸준히 운영하던 산업 생태계에서 생산 설비만 넘기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관점의 차이를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찬성 측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대 측의 주장처럼 생산기지 이전을 막는다면 단기적으로 일자리를 지킬 수 있겠지만은 장기적으로 생산성 정체와 경쟁력 약화라는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미 글로벌 공급망은 블록화와 리시어링을 통해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만 국내 생산에 머문다면 관세 장벽과 비관세 규제 속에서 수출 경쟁력을 상실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수출의 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같은 방식으로 기업의 해외 이전을 제한한다면 오히려 보복 관세와 투자 철수, 시장 축소 등 역효과를 초래할 위험이 큽니다. 무엇보다 찬성 측에서 말씀하시는 산업보호 중심 정책은 역사적으로 실패한 전철을 밟아왔습니다. 1950년대에서 70년대 라틴 아메리카의 수입 대체 산업화나 아니면은 인도의 라이선즈 라즈 또한 기업 이전과 진입과 이전을 통제한 결과로서 생산성 저하와 혁신 정체를 겪었습니다. 말씀하신 한국의 산업 발전 경제 모델은 한국의 개방성을 유지하면서도 국가가 보호한 것이지 아예 이걸 대외 무역을 통제한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산업을 법으로 묶어둔다면 보호주의는 단기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경쟁력과 혁신을 마비시킵니다. 산업을 억지로 보호하기보다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첨언하겠습니다. 또한 첨단 산업에 국한하면 효과는 매우 뚜렷합니다. 실제로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같은 고기술 산업에서는 국내 생산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양의 상관관계가 확인되었고 이는 산업 공동화의 반례로 적용합니다. 또 중요한 건 수치보다 관계의 방향성입니다. 해외 진출이 대체가 아니라 보완으로 작동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즉 해외 공장만 커지는 게 아니라 본사 R&D 설계, 관리 인력이 국내에 남으며 기업 내 무역 구조를 통해 수출 생산 모두 함께 늘어나는 이중 성장 구조로 가는 겁니다. 고용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어서 불안정하다는 것은 좋은 지적이지만 고용 효과가 없다는 것이 고용 감소로 해석되는 것은 잘못입니다. 연구 결과는 해외 진출이 고용을 줄이지도 늘리지도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 즉 산업 공동화의 실증 근거가 없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네, 반대측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측께서는 이제 GBC 오히려 지금의 불확실성을 GBC 재편의 기회로 활용해야 되며 단기적으로 완화할 수 있지만 해외 생산기지 이전을 하지 않으면 생산성 약화와 수출 경쟁력 약화를 그런 불안정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 반대측이 보기에는 현재 트럼프 정부의 정책은 GBC 재편이라기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금 글로벌 밸류 체인이 오히려 원활하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가트와 WTO 체제 하에서, 그러나 트럼프 정책에 미국 보호주의 우선으로 회귀하게 되면서 그러한 글로벌 밸류 체인이 오히려 흔들리고 있는 게 아닌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생산성 약화와 수출 경쟁력 약화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대한민국은 수출 경쟁력으로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경제를 견인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출의 원동력은 바로 저희 대한민국의 기술, 혁신 그리고 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해외 생산 기지를 이렇게 다방면으로 확대하게 된다면 그러한 우리나라의 원동력이었던 기술, 혁신 그리고 인력을 오히려 유출하게 되는 것이 아닌지, 그러한 위험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찬성 측에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첨언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우리가 제도적 개선을 하지 말자는 입장이 아니라 해외 생산기지 확대로 인해 우리가 노력을 쏟게 되면 그에 대비되는 시간과 비용이 충분히 유출되고 이것으로 인해 우리가 오히려 더 국내에서의 그런 제도적 개선이나 이런 것들을 대비하는 시간이 훨씬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는 찬성 측에서도 해주신 바와 같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 국내에서의 제도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이것이 해외 생산기지 확대라는 명백한 이전 조치, 단기적 비용 조치에 의해 비용으로서 작용하면 이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찬성 측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해주신 1970년대 중화학공업, 80년대 중화학공업으로의 육성이나 IT 산업으로의 재편의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한 정부가 능동적인 정책적인 방향성을 통해서 국내 산업을 재편하려고 하는 것이 실제로 얼마나 경제적으로 중요한지를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노벨 경제학상을 탔던 에스모 글로우의 경우에도 정부가 어떻게 제도를 재편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경제 성장의 동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서 노벨 경제학상을 탄 바 있고요. 그러한 지점에서 또 박정희 정부에서나 그 이후의 정부에서 모두 이재명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강조했듯이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을 단순히 해외로의 생산기지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을 최대한 방어하는 스탠스가 아니라 지금의 현재의 위협을 능동적으로 산업을 재편하고 더 고도화할 수 있는 방향성으로 가져갈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좀 더 심화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의 이제
장기적인 이제 바뀌어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 좀 첨언을 하자면 현재 고용노동부의 외국인 근로자 근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제조업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46만 명을 넘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력 부족을 외국인 고용으로 메우고 있음을 보여주면서 비수도권 제조업의 청년 이탈과 저임금 저생산성 구조가 누적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울산, 창원, 포항, 거제, 여수 등 주요 산업 도시에서 지난 10년간 약 14만 명의 청년 순유출되었다고 합니다. 이 수치도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방 제조업의 인력난은 단순히 고용 문제가 아니라 산업의 지금 현재 구조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제조업 구조는 저부가 공정을 중심으로 이기 때문에 생산성이 낮고 그에 따라서 임금이 낮기 때문에 오히려 외국인으로 이를 채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 경제라고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국내는 오히려 해외 저부가가치를 해외 이전함으로써 국내는 연구 설계 소재 공정 기술 중심의 고부가 산업을 전환하는 것이 생존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외 생산 기지는 단순히 관세 회피 수단이 아니라 국내 R&D 허브와 글로벌 가치 사슬을 잇는 전략적 전진 기지로 기능해야 합니다. 또한 글로벌 최저 한세가 도입으로 해외 이게 국내 환류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기술 개발과 지역 산업 재투자의 기반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의 메가시티와 지역 신산업 클러스터 정책과 연계한다면 오히려 한국의 문제를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우선 임금에 대해서 주로 얘기해 주셨는데 저희는 임금이 아니라 분명히 기업 R&D에 적대적인 국내의 환경이 존재한다는 측면 언급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기업 R&D 같은 경우 OECD 33개국과 비교해서 세액 공제율이 최저이고 대기업의 차등을 두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대기업에게만 굉장히 불리한 형태로 국내에선 여러 가지 제도들이 미비한 상황이고 이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총요소 생산성 감소, 자원 배분 비효율성 증가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중소기업이 제대로 대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스케일업이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는 제도적인 기반의 미비가 이 국내 생산성 미비에 대한 핵심이고 이것을 어떤 자금을 새로 투입해서 투자해서 이것을 국내 산업을 육성하는 것보다 이런 제도적인 환경을 마련하여 국내 산업 생태계 자체를 조금 더 기업에게 우호적으로 바꾸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첨언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지금 조선업 협력 이번에 미국이랑 이루어집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어떤 얘기냐면 저부가가치 산업의 지금 국내의 산업 구조가 저부가가치 산업 위주였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역에서도 여전히 첨단 산업 같은 경우에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가 메가시티 같은 거 얘기하셨지만 국내 정책적인 방향으로 해결이 되는 문제라면 이것을 이분법적으로 해서 막 해외 생산 기지를 확대를 무조건 해야지만 국내 산업이 재편이 된다라는 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나라의 부담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고려를 해봐야 된다. 해외 생산 기지를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재편할 걸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셨지만 고려가 아니라 생산 기지 확대는 지금의 문제입니다. 부담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국내의 철수한 생산 설비가 신설 생산 설비의 2배입니다. 과연 이것이 나중에 붕괴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을 하셔야 됩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국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과 국내 제도가 미비하다는 측면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런 것들도 포함해서 이번 일방적 보호무역 조치와 고율 관세 시대를 우리 경제가 뚫고 나가기 위한 기회로 이번 기회를 삼아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또 수평적 해외 직접 투자가 국내 생산과 수출을 보완한다고 하지만 그 효과가 미비하다는 비판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첨단 산업에 국한하면 아까 말씀드렸듯 그 효과가 매우 뚜렷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측면에서도 오히려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보면 R&D 설계 등 고부가가치 일자리의 국내 집중도가 높아지고 있고 앞으로도 높아질 전망입니다. 또 아까 말씀해주신 부분 중에 수도권, 비수도권 지역의 제조업 일자리에 대한 걱정도 사실 이미 이 고율관세 회피를 위한 해외 생산기지 확대와 무관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고율관세 회피를 위한 해외 생산기지 확대와 더불어서 우리가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고 산업을 재편하는 기회를 삼아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GVC 단절로 볼 것이냐, GVC 재편으로 볼 것이냐, 그 관점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업 경제가 분절화된다고 해도 기술, 데이터, R&D를 중심으로 새로운 가치 사슬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해외 생산 기지는 단순 조립 공장이 아니라 R&D 설계, AI, 데이터를 연결하는 글로벌 확장 거점, 해외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컨대 반도체, 2차 전지 산업은 미국 내 생산 거점 확보를 통해 공급망 내 주도권과 표준 설정력을 키워나가는 중입니다. 즉 지금의 해외 생산은 효율성 중심 분업이나 단순한 해외로의 생산 기지, 단순 제조 공정의 이전이 아니라 안보 기술 중심의 전략적 네트워킹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공장 이전이 아니라 공급망 내 영향력을 확장하고 우리 국내 경제의 고유한 부분을 새롭게 설정하는 단계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시장 접근성 측면에서 미국과 EU가 생산 거점이 곧 시장 접근권이라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모두 현지 생산 조건을 충족해야 세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대층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최근 고관세 부과는 전 세계 기업들에게 생산기지 이전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은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 해외 생산기지 확대, 국내 산업 상태계의 악영향, 그리고 핵심 생산 노하우 유출의 가능성에 근거를 들어 이번 주제에 반대했습니다. 오늘 토론의 핵심은 단순히 관세를 피하느냐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한국의 산업 기반과 기술 주권, 나아가 우리 경제를 어디까지 지켜낼 수 있는가입니다. 찬성 측은 시장 접근과 생존 그리고 산업 구조의 재편을 얘기하셨지만 우리는 그 이면에서 지금 현재 실증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국내 일자리, 기술 그리고 세원의 유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찬성 측께서는 이번에 정부 주도형 경제 발전 모델과 지금 현재의 해외 생산기지 이전을 동일시하시는 우를 범하셨으며 또한 국내의 정책적 지원과 해외 생산기지 확대를 동일시하시는 잘못된 판단을 범하셨습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상당한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요. 네, 8월 협상 이후에 대미 수출 기업의 34.9%는 여전히 1, 2년 후에 해외 관세 정책을 예측할 수 없다라는 불확실성을 토로했습니다. 불확실성이 이번에 얼마나 줄었는지도 모르겠으나 이제 부담은 현실이 됩니다. 지금 현재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우리나라 생산 설비는 수많은 유출을 겪고 있습니다. 해외 이전은 일시적인 해법으로 보이지만 결국에는 국내 산업 생태계를 저해하고 경제 주권을 의탁하는 길이 될 수 있음을 강조드리면서 다시 한번 저희 팀 이번 주제에 반대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찬성층 맺은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해외 생산 기지는 국내 기업의 생존을 위한 합리적인 대응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고관세 강화는 단순한 수출 비용 증가를 넘어 시장 진입 자체를 제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외생 변수로 다가오는 영역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면서도 정책적 능동성을 발휘해서 더 이상 우리의 이익을 담보하고 국가 경제의 성장을 담보할 수 없는 저부가 공정이 아니라 해외로 생산 기지는 확대하고 또 국내 산업은 고도화하고 그러한 전략을 우리가 펼쳐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5월 23일자로 발표한 한국의 수평적 해외 직접 투자가 한국의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해외에 수평적 해외 직접 투자를 확대할 때 국내의 생산과 고용도 다소간 확대되는, 많지는 않습니다만 다소간 확대되는 결과를 낳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참고할 때 해외 생산 기지 확대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단순히 우리나라의 공장이 유출되고 일자리가 유출되는 문제로 삼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우리나라의 산업을 고도화하는 작업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즉 산업 구조의 전환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고요. 우리나라도 그러한 수혜를 받던 국가라는 역사적 사례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일본이 70년대 공해 산업이라고 해서 그걸 우리나라 중화공업으로 육성해서 이전했고 그걸 다시 우리나라가 김대중 정부의 또 다른 산업 전환이 필요하다고 해서 IT 산업을 육성했던 전례가 있듯이 지금이 바로 그러한 산업 전환과 고도화의 때라는 말씀을 강조드리고 이번 고율관세 회피를 위한 해외 생산기지 확대가 그 절호의 기회로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국내 경제의 순편익이 아니라 실질적인 순편익, 지역 균형 발전이나 이러한 국내의 사회적인 비용을 완화하고 또 증진 국내 경제 실제로 균등한 발전을 기할 수 있는 기회로 또 적용할 수 있음을 강조드립니다.